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화요일 모닝브리핑 지금 출발합니다. 먼저 핌즈닷컴 미국 증시 결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 재개를 앞두고 있죠. 우리 시간으로 6시 오전 8시 30분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메카시 미 하원 의장이 만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서 시장은 관망을 보이면서 혼주세로 좀 마감했죠. 자, 다우지수가 140포인트 하락했고, 반면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62.88포인트 0.5% 상승했습니다. S&P 500 지수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죠. 일단 우려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크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2.85% 하락이죠. 작은 박스에 보이지만은 양봉으로 마감을 했네요. 아랫골을 달았죠. 메타, 엔비디아 주가도 횡보를 좀 하고 있죠. 24일 날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캐피털 마켓 데이에서 포드 가격이나 주장했지만 주가는 약보합으로 끝났고 오히려 테슬라 주가는 더 올랐습니다. 4.85% 올랐네요. 자, 자세한 내용, 준비한 내용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양측의 합의를 못 보고 있는 게 정부 지출 삭감 부분이죠. 공화당 측에서는 이 정부 지출을 삭감하자. 민주당은 삭감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요 부분에서 합의를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일부 우려는 있지만 여전히 미국 경제는 강하고 고용시장 견조하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명의 지역은행 총재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 루이스 연준 총재는 올해 2차례 더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이 개인적인 생각을 밝혔고 닐 카슈카리도 다음 달 금리 인상을 중단한다면 긴축이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를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매파론자들 입장에서는 말이죠. 자,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는 강보합으로 끝났습니다. 0.65포인트 상승 마감했고요. 자, 어제 원달러 환율이 1310원대로 떨어졌죠. 정규시장에서 1318.10원, 1318원대로 끝났고요. 오늘 NDF에서는 조금 더 하락했습니다. 1313원 46전으로 끝났네요. 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3.71%를 기록했고 국제유가 배럴당 71.81달러, 달러 인덱스는 103.12, 최근 좀 오르고 있죠. VIX는 2.38% 오른 17.2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종목단에서는 여기 볼까요? S&P 500 맵을 잠깐 보시죠. 일단 메가캡들, 오늘 애플은 약보합으로 보였지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테슬라 등은 상승했습니다.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요 동네는 이제 인공지능도 또 보죠. 물론 이제 엔비디아는 오늘 약보합으로 끝났지만 AMD 주가는 2% 상승한 채 끝났습니다. 미국의 반도체는 여전히 양원 흐름이죠. 인텔, 그 다음에 NXP, 온세미컨덕터 등 상승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차트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계속 최근에 이제 우상향 강세 보이는데 단기 악재 나오면서 하락했지만은 오히려 저가 매수가 유입된 모습이죠. 그만큼 이제 최근에 좀 반도체 흐름이 양호하다는 겁니다. 자, 반도체 소부장주는 좀 주춤했네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램스더치, KL은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화이자가 5.38% 급등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여기 써져 있는 거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화이자가 이제 그 체중 감량을 위한 경구용 약물이 경쟁사와 유사하되 더 빠른 네, 결과를 보였다는 소식에 5.24% 급등했습니다. 자, 에버코어 ISI라는 네, 투자기관 있죠. 여기서 이제 아마존에 대해서 아마존 웹 서비스가 성장의 촉매제다. 네, 이런 얘기 있고 AI 관련주에 투자자들이 좀 집중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그다음에 C3 AI 또 뭐 있죠? 요거 있는데 잠깐 요거 볼까요? 보면 맨 위에 여기 있죠? 이게 C3 AI입니다. 10.25% 급등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사운드 잠깐만요. 여기 나오던데. 여기 보면 네, 사운드하운드 AI도 15.38% 급등했습니다. 네, 일단 미국의 AI 관련주 상승했고 그 AI ETF도 있더라고요. 네. 네, 트루쉐어스 테크놀로지 AIN 딥 러닝 ETF라고. 이게 최근에 오늘 뭐 저기 어디입니까? CNBC에서 나왔는데 주가가 최근 좀 계속 좀 오름세를 좀 보이고 있죠. ETF가. 뭐 이런 ETF도 좀 있다. 뭐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죠. 자, 외신 기사 몇 가지 좀 살펴보자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중국 사이버 안보상의 위험을 좀 가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런 결론을 맺었죠. 그에 따라서 이제 중국 규제 당국에서 이 마이크론 제품 사용 중단을 좀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결정은 이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수출 통제에 대한 보복이겠죠. 그러면서 또 정치적 결정이라고 봐야겠죠. 이거는 보복보다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전 FBI 고위관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 말도 상당히 일리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 중국에 판매되고 있는 미국의 반도체 메이커들 비중을 보게 되면 가장 큰 게 퀄컴이에요. 64%입니다. 브로드콤 35%, 인텔 27%, AMD 22, 엔비디아 21, 마이크론은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수출 통제에 대한 보복을 한다면 퀄컴 이런 데를 중단시켜야겠죠. 근데 뭐 이런 데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국 내 매출 비중이 그나마 적은 상대적으로 적은 마이크론을 택하지 않았냐. 이런 정치적 결정 아니겠냐. 미국은 당연히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자, 포드 CEO가 포드도 이제 자동차 가격을 한 5%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테슬라를 좀 압박시키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의 어떤 시장 지배력에 좀 타격을 주겠다. 그러나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는 거꾸로 올랐죠. 4.76. 오늘 뭐 테슬라의 주가 상승을 이 포드 영향이다. 이런 이제 분석도 좀 있더라고요. 이게 EV에서는 이 테슬라를 이길 수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 테슬라가 EV 시장 내에서 시장 지배력의 최강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월가에서는 이제 포드가 올해 전기차 부문에서 30억 달러 손실이 예상되고 테슬라가 이제 시장 주도하에 포드는 후발주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평입니다. 자, 화이자 얘기 조금 전에 했죠. 화이자의 경구용 GLP-1 이 약물이 이 체중 감량 결과를 이제 보이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다. 5% 넘게 올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미국은 핵심은 일단 오늘 부채 한도 협상 체계 그 결과가 우리 시간으로 오전 8시 30분부터 시작되니까 우리 장 시작 전에 어떤 뭐 협상의 어떤 진전이 있게 되면 당연히 이제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이제 우리 시장 부채 한도 협상 재개 기대감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외국인은 어제 현선물 순매수를 했습니다. 네, 거래소는 5거래일째, 코스닥 2거래일째 외국인들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 순매수를 좀 보였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 결과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이 나온다는 얘기죠. 어제 코스피는 2550선을 돌파했습니다. 종가는 2557.08포인트. 코스닥 850선 안차겠죠? 종가 852.04%. 04포인트죠. 네. 자, 장마감 뉴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이게 이제 미국의 나스닥 시총 상위입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테슬라가 4.85. 테슬라가 지금 시총 6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메타, 쭉 AMD 2.06. 지수중 지금 올랐다. 이거 보려고 하는 거고. 자, 장마감 뉴스 쭉 있죠. 네, 한국항공우주가 25일, 네, 25일은 목요일 날 기업 설명회 IR을 가진다. 뭐 그 정도죠. 그 다음에 파맵신 어제 시간에 좀 올랐는데 제1 임상계획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 좀 나오더라고요. 자, 시간에 단일가로는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휴맥스 홀딩스, 베노홀딩스, 네, 파맵신 뭐 이러한 종목군들 이 어제 시간에서 좀 강세를 좀 보였네요. 휴맥스. 자, 휴맥스는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잠깐 볼까요? 휴맥스. 자, 뭐 네, 자체적으로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자, 휴맥스 이제 이 기사 보게 되면 휴맥스 홀딩스의 상한가는 전기차 충전 시장에 SK, 현대차, LG, GS, 롯데 등 국내 대기업들이 앞뒤어 뛰어들고 있다는 모매체 언론 보도로 인해서 수혜 기대감 뭐 이런 거네요. 자, 거래소에서는 이제 이런 개별 종목군들 뭐 특이 종목은 좀 보이지 않죠. 자, 어제 특징주 네, 2차 전지 관련주가 좀 올라섰습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NNF, 포스코 퓨처엠 네,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고 조선주가 오랜만에 뭐 수주 잔고 증가 영향이 될 수 있겠죠. 네, 상승을 보였습니다. 반도체주는 네, 일부 종목 상승, 일부 종목 혼조세. 자동차 양원 네, 흐름을 좀 보였죠. 자, 쭉 보시죠. 네, 그리고 네, 우크라이나 재건 뭐 일시적인 이슈가 좀 될 수밖에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은 네, 시장 자체가 계속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결과에 따라서 네, 등락을 좀 거리고 있고 지난주 이후에 이제 종목 순환매가 상당히 좀 빠르게 뭐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이 마감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상당히 좀 빠르죠 지금. 뭐 이차전지, 조선주, 뭐 자동차, 의료기기 관련 주주로 상승했고 반도체는 좀 약간 혼조세였었고 엔터나 차 뭐 실적이 좋은 엔터나 차 부품주는 차익명을 좀 나왔고 그다음에 로봇이나 인공지능 관련주도 우리나라 인공지능 관련주 좀 약세를 보였죠. 근데 미국의 인공지능 관련주는 여전히 좀 뭐 우리와는 좀 다른 네, 상승을 좀 꾀하고 있다는 점. 네, 조금 전에 ETF도 잠깐 봤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제 코스피에서 네, 외국인과 기관 네, 순매매 종목을 좀 보자면 네, 외국인은 뭐 SK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샀네요. 그 다음에 조선주, 이차전지 포스코 퓨처엠, 현대차, LG 에너지솔루션. 어제 이제 외국인 순매수에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뭐 현대중공업 이런 조선주가 좀 끼어 있죠. 자, 기관은 삼성전자, 셀트리온, NC소프트, LG화학 등을 순매수했고요. 자, 코스닥 외국인은 2차전지 양극재,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죠. 에코프로, LNF. 그 다음에 또 조정시에 엔터주도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Y젠터나 JIP엔터. 그리고 이제 뭐 반도체로는 동진세미캠. 동진세미캠은 연기금이 최근 순매수하고 있더라고요. 자, 기관은 LNF. 그러니까 LNF는 외국인 기관 양매수네요. 동진세미캠도 외국인 기관 양매수고요. 기관은 이제 보게 되면 반도체 쪽이 좀 더 많죠. IT 부품, 반도체 소부장이 ISC, 동진세미캠, 하나마이크론, HPSP, 이오테크닉, 솔브레인 이런 게 좀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은 이제 거래소에서 조선주,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2차전지. 반면에 이제 기관은 코스피에서는 그냥 삼성전자. 기관은 상대적으로 IT 소부장을 좀 더 순매수하는 분위기였다는 얘기죠. 이게 부채한도 협상 결과에 따라서 오늘도 흐름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오늘 일정 이미 이제 한국 시찰단이 일본에 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후쿠시마 원전 방문 예정인가요? 네, 일정 어떤 얘기 좀 나가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 최대 개발자 컨퍼런스 빌드 2023 네, 현지 시간으로 오늘 열립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24일에서 25일 열린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으니까 함께 또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산업자원통상부, 통상산업자원부인가요? 통상산업자원부죠. 예, 항상 가끔쯤 헷갈립니다 이게. 예, 여튼간에 잠시만요. 또 찾아볼까요? 가끔씩 헷갈려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로요. 네, 산업통상자원부. 여기에서 이제 이 자동차 부품 산업전략회의 및 인공지능 표준화 전략 작업, 전략 마련 착수 이런 일정도 좀 있습니다. 자, 여튼간에 뭐 국내 흐름보다는 미국의 이 부채한도 협상 결과에 따라서 오늘 주시장이 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는 점 감안하시고요. 오늘 장도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란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